정숙의 말에 무거운 다리를 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한 지 2달째, 이제 막 익숙해지려는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숙 씨?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 석환 씨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왜 여기에?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왜? 석환 씨도 놀란 기색이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세요. 놀라셨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환 씨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철수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평소처럼 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55세가 된 평범한 아줌마예요. 결혼 25년 차에 남편과 대학생 아들, 직장인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집에는 남편 철수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제가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일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월세 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분식집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수가 괜찮아. 내가 벌면 되니까. 너는 좀 쉬어. 남편은 그렇게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침울해졌습니다. 철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퇴근 후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라곤 생활비와 관련된 이야기뿐이었죠. 오늘 카드값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네. 응, 술값이 좀 많이 나갔나 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해봤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청소일이나 식당 서빙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요가 센터에서 알게 된 정숙 씨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요즘 힘들다며?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우리 나이에도 돈 잘 벌 수 있어.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디? 혹시 보험 아니야? 난 영업 같은 건 못해. 정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노래방. 내가 운영하는 곳인데 도우미로 일하면 돼. 우리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야. 중년 남성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20대 아가씨들보다 안정감 있다고 더 찾는단다. 노래방 도우미라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야, 그런 건 못해. 내가 무슨. 언니, 오해하지 마. 우리 노래방은 건전해. 그냥 옆에 앉아서 술 따라주고 함께 노래 부르는 거야. 더 이상의 서비스는 전혀 없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어. 아니, 잘하면 그 이상도 가능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밀린 카드값도 갚고 생활비 걱정도 덜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곳에서 정말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술 마셨어? 그래, 스트레스 풀려고 한잔했어. 한 잔이 아니잖아. 매일 이러면 어떡해? 뭐? 내가 번 돈으로 술 한 잔 못 마시냐?
평소 조용하던 남편이 화를 내자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내가 10년 동안 가게 운영하면서 번 돈은 당신 돈이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은 일자리도 없이 이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내 말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카드 연체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고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그 일 아직 자리 있어? 그렇게 저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숙의 말대로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가끔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박수를 쳐주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화장도 짙게 해야 했고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대화만 잘 이끌어가면 돼. 여기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외로운 중년 남성들이야. 그냥 말벗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정숙의 말처럼 손님들은 대부분 40에서 6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의외로 예의 있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술에 취해 실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럴 땐 정숙이 바로 개입해 막아줬습니다. 아줌마, 옛날에 미인이셨겠어요. 지금도 예쁘시네.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3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카드값을 갚고 생활비도 보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의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제가 일자리를 찾은 것에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잘 됐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2팀의 손님을 연달아 응대하고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정숙이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언니, VIP 황금방에 단골 손님이 왔어. 오늘은 언니가 맡아줘. 팁 많이 주는 손님이야. 저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황금방은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방으로 VIP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돈한 뒤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 장석환이었습니다. 석환 씨도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태연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미숙 씨, 여기서 뵙네요. 그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석환 씨가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세요. 괜찮아요. 석환 씨, 이건 이해해요. 요즘 철수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철수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석환 씨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술병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해요. 그냥 평소처럼 해요. 오늘은 술만 마시고 갈게요. 그날 밤 석환 씨는 정말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1시간 정도 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 팁으로 10만 원을 놓고 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석환 씨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그만둬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석환 씨가 정말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까? 결국 저는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석환 씨는 다시 노래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황금방을 예약했고 저를 지명했습니다. 미숙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철수는 어때요? 요즘도 술 많이 마시나요? 석환 씨의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와 남편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래요. 바쁘게 지내요. 그렇군요. 철수가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조기 퇴직 압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기 퇴직? 그런 이야기는 남편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단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런 말은 안 하던데. 아마 미숙 씨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나 보네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석환 씨는 그날도 평범하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몇 곡 부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가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명함을 건네는 석환 씨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석환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노래방을 찾아왔고 항상 저를 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의 내용이 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철수가 정말 행운아예요. 철수가 당신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들죠? 이런 말들이 점점 잦아졌고 어느 날은 제 어깨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불편했지만 그가 남편에게 제 일을 알릴까 두려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랑 2차로 와서 다른 방에 있어요. 미숙 씨가 우리 방에 와서 술 한 잔만 따라줄래요? 그날 석환 씨는 다른 방에 있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부탁대로 잠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가 갑자기 제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수 아내예요. 예쁘죠?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을 따랐고 최대한 빨리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어떡하죠? 우리 집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석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실례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노래방에 출근하자 석환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숙 씨, 어제 정말 미안해요. 술이 과해서 실수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잊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사실, 난 항상 미숙 씨를 좋게 봐왔어요. 철수가 부러웠죠. 석환 씨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습니다. 석환 씨, 저는 철수의 아내예요. 당신의 오랜 친구의 아내라고요. 알아요. 하지만 철수는 당신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잖아요. 당신이 이런 데서 일하게 만들고, 그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요? 그럼 철수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석환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앉아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석환 씨는 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접근했고 저는 최대한 그의 요구를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협박에 완전히 거부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만나고 싶어요. 여기 말고. 석환 씨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노래방에 출근하자마자 정숙이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오늘 황금방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 장석환 씨인데 오늘은 친구도 데려왔대. 친구라고? 누구지? 불안한 마음으로 황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석환 씨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여보? 남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석환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말했잖아. 내 아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미수가,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난 그냥 이 자식이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는 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거야. 처음엔 안 믿었지. 그래서 직접 데려온 거고. 이게 사실이야? 석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석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아,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야, 진정해. 나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근데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한 거야. 거짓말 마. 내가 여기 단골이라며? 내 아내를 보고도 계속 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석환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난 여기 자주 와. 근데 내 아내도 날 보고 계속 일했잖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남편은 석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방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숙과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여기서 나가. 당장 나가. 정숙이 소리쳤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노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해봤자 듣지도 않았잖아. 당신은 요즘 계속 술만 마시고 대화도 없고. 내가 요즘 많이 힘들었어. 회사에서 조기 퇴직 압박을 받고 있어서. 남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자존심 상해서. 가장으로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 못했어. 그래서 더 술을 마셨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래방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남편은 회사에서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석환이 어떻게 알았어? 석환 씨는 한 달 전쯤 우연히 노래방에 왔다가 저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점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점점 뭐? 저한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하고 술 마시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식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같이 나가자고. 그리고 거절하면 당신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남편의 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자식, 30년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몰래 일한 것도 석환 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도.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대화했어야 했고 우리 상황을 숨기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나야.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몇 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석환이 만나고 왔어. 뭐라고 했어? 처음엔 변명했어. 그냥 우연히 너를 봤고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지만 내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인정했어. 사실은 항상 나를 질투했다고. 사업은 잘 됐지만 가정은 엉망이고 너 같은 아내가 있는 내가 항상 부러웠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너에 대한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고 고백했어. 남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석환 씨가 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확실하게 말했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수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노력할게. 더 많이 대화하고 술도 줄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보자. 나도.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이후 저는 노래방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숙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마지막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이해해 주었고 석환 씨가 다시는 노래방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조기 퇴직 대신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상했고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시간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노래방보다 적었지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석환 씨는 그 후로 한 번도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약속했고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슈퍼에서 만난 이웃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그 시절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으로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부부가 힘든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일 뿐이니까요. 남편의 태도에서 더 이상 그때의 일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그 일을 과거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수가 후회돼? 뭐가? 그때 노래방에서 일한 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되냐고요? 물론 그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물론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때 널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당신 상황을 몰랐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여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경험은 여전히 제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후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부부가 함께 극복한 어려운 시간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픔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